오늘은 우리 실리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생각이야. 당연히 실리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워낙 많이 사용하는 물질들이고 그리고 표현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용을 좀 방만한 내용이 될 것 같긴 한데 좀 정리해서 특성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 걸로 하자고. 먼저 실리콘이라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리콘이라고 해서 끝에 이가 붙는 거하고 실리콘이라고 해서 이가 안 붙는 거, 이거는 찾아봐도 영어 발음은 기본적으로 똑같아. 아무튼 우리가 얘기하는 밑에 거부터 얘기하자. 실리콘이라고 이가 안 붙는 실리콘은 우리 주기율표에서 C 밑에 SI가 있다고. 내 번호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지만 주기율표상에서, 그지? 요 SI가 원소야, 그지? 규소, 우리말로는 규소라고 하는 원소라고, 그지? 요 원소를 얘기하는 실리콘은 이가 안 붙는 실리콘이고, 우리가 실리콘밸리 뭐 이런 반도체에 들어가는 실리콘, 그거는 요 규소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유기고분자는 아니야. 유무기 뭐 복합체, 유무기고분자라고 얘기할 때의 실리콘이라고 할 때는 끝에 이가 붙어, 그지? 유기규소 화합물의 총칭이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SI에 유기물, 뭐 쉽게 얘기하면 C가 붙어 있는 물질들을 통칭해서 실리콘이라고 얘기를 해.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위에 실리콘, 이가 붙어 있는 실리콘이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단어가 헷갈리게 됐냐면, 단어가 헷갈리게 된 이유는 밑에서부터 나와. 19세기 후반에 키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우리 그러니까 실리콘은 요 위에 실리콘이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전부 이 실리콘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한 건 뭐냐면, 카본의 경우, C의 경우, 왜냐면 주기율표에서 같은 얘가 뭐니? 족이지, 그지? 같은 족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건 기본적으로 최외곽 전자 숫자가 같기 때문에 결합 양식, 반응성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예를 들면 할로겐 그러면은 비슷한 반응성을 갖고 있고, 그지? 우리 비활성 기체라고 하면은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건 최외곽 전자를 채우고 있으니까 반응성이 없고, 이런 어떤 비슷한 반응성을 나타낸다고. 따라서 Si, 규소라고 하는 물질도 카본하고 비슷한 반응성을 갖고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연구가 시작된 거야. 일단 카본의 경우 그냥 여기가 CH3가 있는 거라고 하면, C 하나에 OH가 두 개 붙어 있으면, 요건 다이올이라는 표현을 안 써. 다이올은 CC에 이렇게 OH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다이올이라고 그러지, 하나의 카본에 OH가 두 개 붙어 있는 건 다이올이라는 표현은 안 써. 아무튼 이런 물질은 기본적으로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야. 이런 물질은 존재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물이 빠지는 형태로 해서 여기가 CH3, CH3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아세톤이야, 그지? 우리가 이제 통칭하면 케톤이 돼. 그러니까 C에 OH가 두 개 붙어 있으면, 하나의 C에 얘는 물이 빠지면서 케톤 형태로 존재한다, 그지? 그래서 따라서 키핑이 처음에 여기 CH3, CH3에 SI에 OH가 두 개 있는 물질을 구조가 되도록 만들면, 얘는 당연히 C하고 똑같이 물이 빠지면서 이런 구조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런 구조면은 이름이 뭐가 되냐면 케톤 구조잖아. 그러니까 실리코 케톤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거야. 그래서 실리코 케톤이라는 거의 줄임말이 실리콘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랬는데 불행한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알고 봤더니 얘는 실리콘의 경우는 물이 빠지면서 고분자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 CH3가 되면서 고분자 형태로 연결이 되더라 라는 걸 나중에 안 거야. 그래서 얘 이름이 실리코케톤의 줄임말인 실리콘이 돼버린 거야. 이미 이름은 지어놨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아무튼 이런 구조가 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실리콘의 기본 골격이야. 실리콘의 기본 골격이야. 그래서 유기화학적인 표현을 빌리면 고분자의 이름은 폴리 해놓고 가로 해놓고 모노머 구조가 들어가. 그치? 그러니까 다이메칠, 요게 SiO 요 구조가 실록산 구조야. 그래서 얘는 폴리 다이메칠 실록산이라는 구조가 돼. 그래서 이거를 약자로 PDMS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 즉 우리가 얘기하는 실리콘의 기본 구조는 다이메칠 실록산이야. 그리고 약자로 PDMS라고 써. 그러면 실리콘의 종류 및 화학 구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실리콘의 기본형을 얘기하는 건 지금은 일단 PDMS만 얘기하는 거야. 그지? PDMS만 갖고도 오일이 될 수 있고 고무가 될 수 있고 레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다시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오일 형태, 고무 형태, 레진 형태 전부 기본 골격은 PDMS 갖고 모든 일반적으로 고분자가 갖고 있는 모든 구조를 다 이룰 수 있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화학 구조가 오일의 경우는 그냥 리니어한 거야. 그래서 얘가 분자량이 짧으면 오일이라는 얘기야. 그지? 당연한 얘기지만 R은 메칠이나 페닐이야. 근데 일단은 지금은 메칠만 얘기하자고. 얘가 기본형이니까. 그래서 PDMS에서 요게 다이메칠 실록산이 R이 메칠인 경우 N이라는 건 지금 요거를 N으로 표현했을 때 N이 2 정도면 0.65 센티스토크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점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점도가 요거밖에 안 되고 N이 크면은 당연히 점도가 높을 거야. 됐어? 그 다음에 고무나 레진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얘를 크로스 링킹 시킨 거야. 그지? 뭐 요거는 그러니까 뭐 화학적으로 고분자의 화학적으로 뭐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고무가 되려면 크로스 링킹 된 정도가 조금일 거고, 그지? 레진이라고 하는 딱딱한 구조가 되려면 크로스 링킹이 더 많이 돼 있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요 크로스 링킹 정도를 조절하고 분자량을 조절하고 이런 방법에 의해서 PDMS만 갖고도 오일, 고무, 레진이 다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뭐 이제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즉 실리콘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이렇게 이와 같이 화학 구조에 따라서 오일 형태도 고무, 뭐 레진 이런 형태가 그런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요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다른 고분자들하고는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 특징들에 대해서 좀만 알아보자고. 일단 화학적 성질이 있어. 화학적 성질은 첫 번째는 실리콘은 열 및 산화에 강해.
이거는 실록산 그룹의 SiO 그룹의 강한 결합 에너지에 기인해. 그래서 C하고 O의 결합이 결합 에너지가 83.2 kcal per 몰이라면 SiO는 101 kcal 몰 정도로 굉장히 결합 에너지가 높다고. 따라서 이 결합을 끊으려면 당연히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이거는 우리 내열성 고분자 이런 데서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야. 그치? 그 다음에 low chemical reactivity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화학 물질들하고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정성이 스테빌리티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돼. 세 번째는 resistance to oxygen, ozone and UV야. 그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산화에도 강한 거고, 요거는 내열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오존이나 UV에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실외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문제가 되는 건 UV야.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오존층이 많이 파괴가 돼서 원래는 오존이 별로 오지 않았지만 태양광에서도 오존이 요즘 많이 와. 그러니까 오존이나 UV에 의해서 열화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많이 있다고. 근데 실리콘은 다른 고분자들에 비해서 UV에 강해.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외용으로 많이 사용이 돼. 그지? 특히 자동차 외장재 같은 경우, 우리 실외용 그러면 무슨 야구장에 무슨 의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굉장히 중요한 실외용 고분자는 실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분자, 즉 UV에 강한 고분자들이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은 자동차 외장재. 자동차 외장재는 항상 햇빛을 쬐이는, 물론 뭐 지하에 주차하면 괜찮겠지만, 그지? 그리고 건물 외장재. 건물 외장재는 그야말로 햇빛을 많이 24시간 계속, 뭐 밤에야 물론 햇빛이 없지만 아무튼 계속 쪼이게 돼.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보통 무너질 때까지가 아니라 아무튼 사용 기간 몇십 년 동안. 그러기 때문에 외장재, 건물, 자동차 외장재로 실리콘이 많이 사용된다.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라는 거야. 뭐 당연히 단점도 있어. 내 가수분해성이 약함. 이거 표현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가수분해에 약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가수분해가 다른 고분자들에 비하면 조금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무슨 뭐 증기가 발생하는 곳, 그지? 증기라는 건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가수분해가 일어나기 아주 용이해.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좀 사용이 제한된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실리콘의 또 하나의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실리콘의 표면 장력이 낮아. 분자 간의 인터랙션이 낮다. 뭐 같은 얘기야. 그 다음에 소수성이 높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물 분자 같은 걸 표면 장력 때문에도 그렇고 소수성 때문에도 그렇고 물 분자를 밀어낸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글래스를 제외한 다른 물질에 잘 붙지 않아. 그지? 기본 골격이 글래스는 SiO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하고는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잘 붙어. 그렇지만 유리를 제외한 다른 유기 물질들, 다른 물질들에는 금속이나 그런 데는 잘 붙지 않는 특성이 있어. 그지? 그래서 표면의 발수성, 그지? 요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표면에 물을 흡수하지 않고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비접착성.
이건 밑에 걸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이형제라고 하는 것들 사용을 많이 해. 뭐 금속 기계 같은 거에 뭐 플라스틱이 붙거나 뭐가 붙거나 그러면 끈적끈적거리기 전에 미리 발라준다고. 뭐가 달라붙지 말라고. 그때 사용하는 게 실리콘이 될 거야. 밑에 있는 표를 얘기 안 했는데 표면 장력이 낮다라고 하는 건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오일 종류들이 있어. 그지? 실리콘 오일은 다른 유기화합물 오일들, 그지? 에 비하면 표면 장력 값이 압도적으로 낮아. 그지? 그러니까 물질이 표면 장력이 낮다라는 얘기는 뭐가 잘 스며들지 않고 표면에서 잘 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실리콘 오일보다 표면 장력이 낮은 게 불소계야. 그치? 여기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불소도 역시 소수성이 높고 물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을 제일 흡수 안 하고 밀어내는 그지? 그게 제일 좋은 화학 물질이 불소계고 그 다음이 실리콘계야. 그지? 뭐 약간 여담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옷 같은데 옷 같은 거라는 건 우리 등산복 있잖아. 고어텍스니 뭐 하는 거 뭐 그럴 때는 고어텍스는 테프론으로 돼 있어. 그지? 그러니까 표면에 얘는 비 같은 거 맞아도 물방울이 스며들지 않고 이렇게 방울 져 있다고. 왜냐하면 표면 장력이 테프론계이기 때문에 불소계이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낮아서 물이 그냥 물방울 써. 그러니까 비 맞고 나서 비 피하고 손으로 탁탁 털면 물방울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고어텍스의 장점이 일단 그거라고. 물론 고어텍스는 이제 그 장점 말고 우리 몸에서 나는 수증기는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아무튼 지금 얘기하는 표면 장력 개념에서. 근데 고어텍스 옷을 요즘은 고어텍스가 많이 싸졌어. 예전에 비쌀 때는 고어텍스 옷을 한 3, 40만 원 하고 그랬었어. 그땐 고어텍스를 몇 년 쓰다 보면 당연히 표면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물이 침투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 그래서 그럴 때 고어텍스를 또 살 수는 없고 어떻게 하냐면은 바짝 말린 다음에 무슨 스프레이 같은 걸 뿌려줘. 그리고 그걸 다시 말려. 그지? 그래서 사용하면은 한동안 또 물방울이 스며들지 않고 방울방울 맺혀서 턱턱 털어내면 잘 털린다고. 물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지만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실리콘 오일이야. 이제 실리콘계를 사용해. 실리콘계를 뿌려줘서 표면 장력을 더 낮춰주고 소수성을 높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불소가 대표적인 거고 실리콘이 거기 뒤에 쫓아가는 거야. 당연히 실리콘 싼 편이야. 불소계는 당연히 비싸.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불소계를 사용하느냐 실리콘계를 사용하느냐 그런다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기체 투과성이 커. 그래서 실제 산소 투과성을 보면 실리콘 고무는 사실 산소의 투과율이니 기체의 투과율은 단위가 무진장 복잡해. 단위가 왜냐하면 변수가 이쪽 압력 차이에 의해서 통과하는 거니까 압력이 있을 거고 시간이 있을 거고 면적이 있을 거고 통과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위는 복잡해. 근데 이 단위가 뭔지는 간두고 아무튼 실리콘 고무하고 뭐 폴리에틸렌부터 천연 고무, 부틸 고무에서 쫙 써 있어. 일단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전부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게 표현을 했어. 그치?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9승을 무시하고 얘기하자. 그러면 실리콘 고무가 한 60 정도 된다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틸 고무가 0.14야. 합성 고무가. 천연 고무도 2.4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몇십 배 또는 몇백 배 실리콘 고무가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기체 투과성, 이거는 이제 산소지만 다른 기체도 물론 당연히 실리콘이 더 잘 통과를 해. 그래서 통기가 필요한 용도로 많이 사용이 돼. 근데 반대로 뭐 고압을 유지해야 되거나 또는 뭐 고진공을 유지해야 되거나, 그지? 이런 용도에서는 실리콘은 거꾸로 사용이 제한된다 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있어. 열적 특성이 아까 열에 강하다라고 한 그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특징은 thermal conductivity, 그러니까 열 전도율이야. 이 낮고 그 다음에 TG가 매우 낮아. 그래서 TG가 매우 낮다라는 얘기는 낮은 온도에서도 플렉서빌리티를 유지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성치의 온도 의존성이 낮음. 그지? 내가 어디서 영어를 갖고 왔어. 마이너스 100도에서 한 250도씨까지 넓은 온도 범위에서 어떤 물성치와 프로퍼티가 컨스탄시어다. 사실 컨스탄시어진 않아. 근데 다른 물질들에 비하면 컨스탄트해. 이게 무슨냐면 밑에 있는 걸 한 번만 보자고. 디메칠 실리콘 오일이야. 실리콘 오일하고 미네랄 오일이라는 건 그냥 탄화수소의 오일이야. 그치?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면 점도는 낮아져. 그치? 근데 미네랄 오일은 온도가 높아지면서 급격하게 점도가 낮아지는데 반해서 디메칠 실리콘 오일은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면 점도가 낮아지지만 그 점도가 훨씬 덜하다라는 얘기야. 그지? 마찬가지로 넓은 온도 범위에서 이제 고무 물질의 인장 강도를 보면 유기물질 고무는 이렇게 급격하게 저하가 되지만 실리콘 고무는 그나마 이 저하폭이 적다라는 얘기야. 이거를 통틀어서 얘기하면 물성치의 온도 의존성이 낮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에 의해서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덜 변한다야. 그냥 유기물질에 비해서. 내가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어. 지금 thermal conductivity 요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인공귀 있지. 인공귀나 인공코 같은 거. 인공코는 좀 그렇지만 인공귀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 그지? 이 인공귀는 의료용 고분자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인공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필요할 거야. 뭐 색깔도 있어야 되고 모양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뭐야? 좀 플렉서블 해야 돼. 그지? 플렉서블은 고분자는 굉장히 많아. 좋아. 근데 얘가 예를 들면은 시베리아에 갔더니 마이너스 뭐 30도 뭐 이런 데 쓱 갔더니 귀가 어떻게 돼? 예를 들어 TG가 우리 보통 마이너스 20도 정도면 꽤 TG 낮은 편이야. 유기고분자 중에는 TG가 마이너스 20도 정도면 꽤 낮은 거야. 근데 마이너스 한 30도 되는 아주 극지방에 가면 어떻게 돼? TG 이하가 되니까 얘가 글래스해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툭 치면 툭 깨져. 뭐 툭 치면 툭 깨져는 좀 과대 포장이지만 세게 치면 깨질 수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 흔히 유기고분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유기고분자 사용하면
이제 시베리아에선 간신히 버텼다고 치자고. 근데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요즘 뭐 한국도 워낙 더우니까 뭐 데프리카 이런 말이 나오지만 우리 40도 가까이 올라가잖아. 40도 정도 되니까 어떻게 돼? 축 처져. 그렇잖아. 완전히 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TG가 매우 낮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도 극지방에 가서도 시베리아에 가서도 귀 형태로 플렉서블하게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깨지지 않고, 그리고 온도가 높은 곳에 가서는 얘가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TG가 매우 낮다라는 거하고 물성치의 온도 의존성이 작다라는 거야. 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야. 뭐 다른 이그샘플 하나 들면은 우리 그 보형물 인공 유방 있잖아. 여자들 뭐 성형 수술하고 그런 거. 그거 생각해봐. 그냥 일반적인 고분자 사용하면 겨울에는 딱딱하고 한여름에 수영장 딱 가면 축 처지고, 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끔찍한 얘기야. 몰라 나는. 아무튼 간에 이게 실리콘이 사용된 이유는 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성치의 온도 의존성이 작다라는 거야. 그래서 온도 변화에 대해서 얘가 축 늘어지거나 뭐 딱딱해지거나 뭐 이러지 않는다. 덜하다. 그런 정도가. 그게 실제적으로 응용되는 데는 아주 중요한 팩터로 작용한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성이 낮아. 실리콘은 독성이 낮아서, 그치? does not support microbial growth야. 그러니까 표면에서 세균들이 성장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리고, FDA compliant for food, beverage and pharmaceutical grade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compliant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뭐 찾아보면 우리 별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데 준수하다 뭐 이런 거야. 법을 쫓아가다. 그러니까 FDA 룰에 쫓아갈 수 있는 물질들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푸드 그레이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푸드하고 컨택트가 될 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건 뭐 이제 문장은 그럴듯하게 써 있지만, 그러니까 비버리지라고 하는 거 음료수 같은 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FDA의 승인을 받았다.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표현할 땐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을 빌리면은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FDA가 어떤 룰을 정해놨는데 거기에 준수할 수 있는 그레이드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저 FDA 승인을 받았어라고 생각을 해도 돼. 근데 정확히는 FDA가 오케이 한 게 아니라 FDA가 정해놓은 룰을 준수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pharmaceutical grade는 이거는 이제 제약용이야.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푸드에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야. 음식에. 단지 음식하고 접해도 되고 음료수거나 그 다음에 약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물론 모든 실리콘이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제한돼 있어. 쓸 수 있는 실리콘은 당연히 분자량도 규정돼 있고 화학 구조도 규정돼 있고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독성이 낮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더라도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인공 유방 같은 경우 독성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걔네가 요즘 이제 한참 소송도 걸려 있고 그런 게, 그게 만약에 이제 뭘로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유출이 돼가지고 몸 안에서 실리콘이 빠져나가면서 독성으로 작용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그런 얘기들은 그 정도로 독성이 없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어느 정도 다른 유기고분자들에 비하면 훨씬 독성이 낮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룰을 지키면은 여러 용도 먹는, 그러니까 푸드하고 닿는 용도에 먹는 건 아니고 음료수, 그다음에 파마스티컬 그레이드의 제약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또 비슷한 거지만 코스메틱 화장품 용도 피부에 바르는 것도 이거는 규정이 꽤 까다로워. 그런 것들이다. 만큼 독성도 낮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뭐 대강 이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는 용도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잠깐만 쉬었다.